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원재의 세상문사, 오늘은 이영작 박사님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청자분들께 잠깐 얼굴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뭐 오랜만에 뵈니까 좀 많이 늙었죠. 제 모습 이대로입니다. 그러나 장 박사한테 예의상 마스크를 쓰겠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시나요? 뭐 요즘은 조용하게 지내죠. 내 전문 분야에서 일하고 있죠. 임상 지원하고 회사 운영하고 그런 얘기죠. 네. 지금 이영작이 본 대한민국 정치 2018년에 출간한 책이죠. 네. 저한테 주셔서 읽어봤는데 핵심을 요약하자면은 정치는 좌익이고 경제는 우익이다. 이렇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익 좌익이라기보다 정치는 좌파고, 네. 그다음에 경제는 우파다. 그리고 또 좌파는 정의를 얘기하는 거고 획일주의를 얘기하는 거고, 우파는 자유를 얘기하고 또 다양성을 얘기하죠. 그래서 경제와 정치의 관계는 근본적으로 개인의 능력을 존중하는 자유, 네. 그것은 경제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잘 먹고 살게 하자는 것은 정의고. 네. 그래서 그 정치는 정의 구현을 위해서 낸 거고, 경제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가는 거고, 그렇게 됩니다. 정치가 좌파 지향이라는 거는 정치는 이해하기가,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정치는 항상 좌파예요. 정치는 모든 사람이 다 잘 먹고 살면 정치가 필요 없어요. 사람의 이렇게 층이 있고, 사람이 가난한 사람하고 그런 사람, 그런 그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한 번도 나는 자유의 하나님이라고 그런 적이 없어요. 네. 나는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공의의 하나님은 억울한 사람을 그 억울함에서 풀어주는 것을 공의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정치가 종교는 어떻게 보면 커다란 의미에서 정치거든요. 좌파는 획일성, 우파는 다양성을 네. 지향한다, 네. 이런 말씀이시나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제일 좋아하시던 말씀이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정의는 강물처럼, 물이란 건 하나 아니에요. 물은 H2O예요. 자유는 들꽃처럼. 모든 들꽃은 다 달라요. 네. 모든 들꽃은 자기의 DNA를 구현하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고, 그러나 물은 하나고. 그래서 정의는 물에 비교가 되는 거고, 자유는 들꽃에 비교가 되는 거고, 들꽃은 자기 능력을 발휘함으로써 세상을 살아나가는 거. 그게 경제. 지금 그렇다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제와 정치 간의 충돌이 심상치 않아 보이는데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중국은 지금 중국 공산당이라는 그 오토크рат들, 이 사람들이 정치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경제를 했는데, 그 경제가 모택동 때 완전히 망해버린 거네요. 문화혁명이 그래가지고. 완전히 거덜이 네, 났었죠. 거덜이 났죠. 그래서 등석병 때 경제적 자유를 어느 정도 주기 시작한 거고, 계획 경제에서 자유를 주기 시작을 하면서 경제가 현재 상당히 발전을 했는데, 완전한 자유를 주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예를 들어서 알리바바 같은 것을 중국 정부가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마윈 회사를 그냥 통째로 가져갔죠. 통째로 가져가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어떤 사람이 자기 몸을 바쳐서 그런 회사를 만들려고 그러겠어요. 네. 그래서 그런 자유사상을 억압하기 시작하면 경제는 깔아앉게 되는 거예요. 중국 경제의 미래는 없다고 보시는 겁니까? 중국 경제는 시간 문제죠. 그러니까 자유를 줘야 돼요. 근데 자유를 주면 공산당이 견딜 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 선택은 자유를 줘서 경제가 살아나게 하느냐, 아니면은 내가 권력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경제를 희생시키더라도 내 권력을 유지하느냐 거기서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나 국민이 먹고 살 수 없게 되면은 자유가 그리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봉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유라는 것은 먹고 살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 자유라는 것이. 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주를 발휘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 나는 내가 흡수하는 일이 있는데 내가 못한 일을 정부에서 야 너는 이런 거 해, 너는 저런 거 해. 그러기 시작하면 내 능력을 발휘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발전한 이유가 뭐예요? 미국이 발전한 이유는 개인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세계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한 거예요. 그러나 이 독재주의 국가에서는 개인의 자유를 주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의 발전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이 경제가 좋다고 그러지만 그 사람들의 경제는 한계성이 있는 게 어떤 창의력을 만들어가지고 창의적인 경제를 만들어내면은 그거를 정부에서 가져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창의력을 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는 가장 중요한 게 사람한테 자유를 주고 자기 자유를 자유껏 자기 능력을 발휘하는 게 그게 창의력이에요. 네. 그리고 사람에는 상상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 세계가 발전하는데 가장 큰 원동력은 상상력이에요. 지금 그 누구예요? 저 머스크가 화성에 사람 보낸다고. 네. 그리고 그 머스크라는 사람이 스페이스X 만들어서 우주로나 민간이 하고 있잖아요. 정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아주 네. 획기적인 그리고 방법도 자기 고유의 방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네. 누가 가르쳐 준 거 아니에요. 그런 건 뭔가 하면 자기 상상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이 자유롭게 상상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에서 상상을 마음대로 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네. 그러니까 그러면 경제가 발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고 결국 그렇게 제한받는 경제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1950년도에 구소련이 미국을 살아갔거든요. 계획경제 계획경제 전성기였죠. 그러나 거기에는 계획경제를 할 때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상상력은 억압을 받고 있어요. 미국은 계획경제가 아니었어요. 개인의 능력에 맡긴 경제였어요. 궁극적으로 구소련은 경제가 나빠져서 붕괴해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소련이 붕괴한 마대를 보면은 그때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부적으로 인플로전 한다고 그러죠. 망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중국도 중국 공산당이 장악을 하고 지배하고 그게 계속된다면은 1990년도에 있었던 구소련의 붕괴가 눈에 보이는 거죠. 경제가 먼저 붕괴하고 그 다음에 정치적 그렇죠. 붕괴가 그렇죠. 이어진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경제가 붕괴되니까 그 결과로 정치가 붕괴되는 거죠. 정치가 경제를 더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건 획일주의예요. 획일주의가 다양성을 관리하기 시작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경제가 망가지기 시작을 하고 그럼 이 획일주의를 놔줘야 되거든요. 획일주의를 놓는다는 게 뭐예요? 그는 일당 독재나 1인에 의한 독재가 끝났다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공산당 중국 정부가 구소련의 멸망과 같은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는 거죠. 한국의 경우는 권위주의적인 정부 아래서도 경제 개발이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계획경제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계획경제였지만 경제가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이 자유를 요구하기 시작했고 결국은 그런 자유를 요구하기 시작하면서 노동운동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분란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그 당시에 부마 사태가 네. 벌어지고 그러면서 결국 암살당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전두환 정권이 들어오면서 이제 경제를 굉장히 자유스럽게 풀어줘 버렸죠. 그러고 나니까 경제를 자유스럽게 풀어주니까 이제 그 다음에 사람들이 자유롭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면서 그 6월 항쟁이 벌어지고 결국은 1987년 정권을 내놓게 된 거죠. 박정희 대통령은 본인의 가장 큰 업적 때문에 그렇죠. 그 업적이 결국은 경제가 발전함으로써
잘 살게 되고 다양한 목소리가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생기고 시작하니까 그걸 억압하려고 하다 보니까 폭발해버린 거죠. 경제가 나빴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당 79년 네, 79년대 경제가 굉장히 나빴어요. 경제가 나쁘니까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쪽. 정치가 선행하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문제가 선행해서 정치까지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그렇죠. 일단 주신 책 저는 열심히 애독하겠습니다. 종종 찾아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